자석 사이에 도선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전구를 연결했죠? 전구에 불이 켜지고 있죠? 건전지 보여요, 여기? 건전지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불이 켜져? 전류가 유도가 된 겁니다. 뭐 했더니? 돌리고 있죠? 손으로 돌리고 있어요. 손으로 돌리면 여기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가 돼요. 유도된 전류가 여기 흘러서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 손 막 이렇게 징징징 하면 불 켜지는 손전등 본 적 있죠? 손전등. 그리고 자전거 앞바퀴 이렇게 퉁 달아가지고 자전거가 잉 앞바퀴 돌아가면은 걔가 막 회전하면서 앞에 전조등이 켜져요. 이런 것도 다 자가 발전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불을 켜는 장치들입니다. 그 자가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원리는 뭐야? 원리는 뭔가 윙윙 회전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회전을 어떻게 배웠죠? 회전을 시키면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서 전류가 유도가 되잖아. 그 현상을 이용하는 거지.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걸 돌리면 봐봐.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고 S극이죠. N극, S극이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뭐가 바뀌냐면 지금 이걸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현재 이 상태였는데 돌아가면 이렇게 쓰겠죠. 쓰면 자 이제 뭘 봐야 되냐? 이렇게 미음자 모양의 코일의 단면을 봐요. 단면. 아까 우리 자기장을 지나가는 코일이 네모난 모양이었잖아. 여기는 요 네모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할 때는 자기장이 어느 정도 꽂혀있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안 꽂히죠. 자기장이 다 비껴가잖아. 자기장이 다 비껴가면 그걸 좋아해, 싫어해? 안 좋아해. 꽂혀있던 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전기 만들어요. 수직으로 섰다가 또 더 돌리면 어떻게 더 돌리면 또 생기죠. 또 지나가잖아. 이것도 좋아해, 싫어해? 또 싫어해. 하지만 아까 이렇게 지나갈 때랑 이렇게 지나갈 때랑 또 다르죠. 그죠? 전류의 방향이 또 바뀔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언제가 제일 많은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이게 돌아서 이렇게 여기 대해서 수직으로 딱 섰을 때 이렇게 요 네모가 이렇게 됐을 때 네모라고 쓴다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은 자기력선이 자기를 통과할 거 아니야? 가장 많은 자기력선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겁니다. 그 내용이 밑에 하나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요는 가장 많은 자기장이 통과할 때 모습입니다. NSS로 가장 많은 자기장이 통과할 때 3개를 그려놨네요. 3개가 꽂혀있는 모습이에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최대다. 근데 자기선속이 뭐냐면 자기선속이 자기력선의 수를 다른 용어로 자기선속이라고 불러요.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자예요. 한자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뭘 표현하는 그림이냐면 자석의 수직인 도선의 넓이. 이 자석에 대해서 수직으로 잘랐던 요 수직이죠? 수직으로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실제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의 넓이를 표현한다. 근데 이게 조금 회전하면요.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았죠. 그죠? 약간 회전했죠. 회전하면 자기를 통과하는 면적이 조금 줄어든 거 보여요? 이해되죠? 그러면 도선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이만큼의 자기력선이 지나가다가 이만큼으로 줄었으니까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통과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아래.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더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면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래 방향으로 엔딩이 만들어집니다. 왜? 아래 방향으로 가는 자기력선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더 만들어야지, 그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회전해서 이렇게 되면요. 자기 선속이 0이라는 거 보이죠? 자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면적이 없어. 여기서 일로 올 때 좋아해, 싫어? 싫어하겠죠? 이때는 어쨌든 자기력선의 개수가 0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계속 흐르다가 완전히 0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 다시 보면은 발전기 어떻게 한다? 뭔가 자석 사이에서 회전시키는 물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도선을 회전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고, 아까 말했듯이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저런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다양한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먼저 소개할게요. 마이크의 구조를 보면 이 안에 코일 보이죠? 자석 보이죠? 근데 자석이 진동판에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라고 소리를 집어넣으면 소리가 이리로 들어가면 진동판이 떨릴 거 아니야. 코일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석과 진동판이 연결돼 있지. 자석이 움직여요. 자석이 움직여요.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막 변하죠.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내 음파에 맞춰서 이런 음파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파형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마이크의 원리가 있어요. 마이크의 원리.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이거 할 때는 스피커 설명했던 거 기억나? 스피커. 걔는 전류를 흘려주면은 힘이 생겨서 밀고 당겨서 둥둥둥둥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이건 그 반대 원리야. 그래서 스피커 설명할 때 아마 선생님이 스피커를 잘 개조하면 마이크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건 스피커의 구조랑 마이크의 구조랑 똑같아요. 근데 마이크는 거꾸로 소리를 집어넣으면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스피커는 전류를 집어넣으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류를 걸어주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요 오른손 전기력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다? 방금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발전기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두 번째, 자전거 전조등용 발전기. 쌤이 아까 실감 단계 설명해서 똑같죠? 여러분들 상상해서 보니까 똑같죠? 역시 상상력. 아닌가요? 이 발전기 바퀴를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딱 대는 거야. 되면은 윙 돌아가면 자전거 바퀴 돌게 윙 돌아가면 뭐가 지금 연결돼 있어? 코일과 영구자석이 있죠? 여기 영구자석이 돌아가면 영구자석이 윙 돌아가면서 코일과 영구자석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변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들 보이죠? 비어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과 공간이 엇갈리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어서 이 전기 모아다가 등을 키는 됩니다. 이것도 유도 전류가 발생되는 장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놀이기구 브레이크. 이 놀이기구 뭔지 알아요? 네. 3, 2, 1. 자이로드로 딱 타면은 아래에서 안 타봤어요. 무서운 거 못하는. 네. 자이로드 타면은 떨어지면은 밑에서 뭔가 받쳐주는 힘 같은 게 느껴지면서 씁니다. 그럼 그 브레이크를 누가 눌러주는 거야? 저기 앉아있는 저 조종사 아저씨가 눌러주는 건가? 둘 다 안 누르면 어떡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3, 2, 1 졸려. 오늘잖아요. 롯데월드에서 대형 상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자이로드롭 밑에 뭐가 있다? 이게 자이로드롭이잖아. 이게 아마 자이로드롭의 아래쪽에 요 금속판이 있죠. 금속판에 요게 코일이야. 코일이 밑에 감겨있는 거야.
담겨 있고 내가 앉아 있는 그 의자에는 자석이 달려 있어요. 떨어지면 밑에 코일이 뭐야 꺼져 하면서 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하니까 속도가 줄면서 멈추게 됩니다.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어떤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 놀이기구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니 이런 대단하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탑승 의자의 운동을 방해한다. 기타 나오죠. 기타가 나오죠. 기타. 우리 일렉기타라는 거 알아요? 일렉기타? 통기타가 있고 일렉기타가 있다. 쌤이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쌤은 통기타를 좀 쳤었어요. 좀 쳐갖고 통기타 되게 막 아르페지오 치고 쳤었는데, 쌤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생물인의 밤 또는 그 학과 축제를 한다고 밴드가 급결성돼가지고 쌤이 기타를 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일렉을 치래요. 일렉을 치라고 그래가지고 일렉을 치라 그래서 일렉 기타를 통기타처럼 이러고 쳤어요. 선배들 막 다 앉아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선배 하나하나 보더니 다시는 일렉 치지 마라. 그래도 일렉을 듣지 않아요. 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좀 칠 줄 아나요? 몰라요? 일렉 기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치잖아요. 막 이렇게 치는데 세명이 랄라라 이런 느낌으로 일렉 기타를 쳤으니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아무튼 일렉 기타는 어떤 원리냐면요. 이게 일렉 기타 줄입니다. 6개의 줄을 갖고 있고요. 일렉 기타 줄이니까 이 줄들 모두가 이제 전류가 통하는 줄이에요. 금속으로 만든 줄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자석과 코일이 있죠. 자석과 코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석 때문에 이 줄이 자화가 돼요. 자석 때문에 줄이 자화가 됩니다. 쌤이 자화되는 현상 보여줬죠? 자화되는 거. 이 자석이 있으면 금속 물질은 자화가 되잖아. 자화가 돼. 이 줄이 자화가 돼. 줄이 자화가 된다는 건 이게 자석으로 변한 거. 이 줄이. 자석으로 변한 줄들이 6개 있는데 그 자석으로 변한 줄을 튕겨. 튕긴단 말이야. 튕기면 가까이 갔다가 멀었다 왔다 갔다 하지. 코일 입장에서. 자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코일 어떻게 해? 징 전류가 유도될 거 아닙니까? 그 전류를 모아서 스피커로 출력시키는 거. 띵 켜지는 거. 그렇죠? 우리 공연장 가면 엄청 큰 소리가 나오는 게 일렉 기타 소리가 이렇게 줄로 인해서 이 코일에 유도된 전류가 스피커를 통해 나가면서 증폭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원리. 그래서 여기도 전자기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한 것은 자석과 코일을 모두 이용하는 장치가 지금까지 된 거 이런데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코일. 특이한 장치죠. 우리가 잘 알만한 것부터 합시다. 자, 무선 충전기. 자, 봐봐. 무선 충전기는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는 거냐? 그냥 이거를 갖다가 무선 충전기 위에 틱 올려놓으면 띵 하면서 이렇게 충전이 되죠? 경험해봤죠? 내 건 무선 충전이 안 된다. 내 거 안 돼요. 이게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된 건 이거 딱 올려놓는 순간 여기에 전류가 징 흐르면서 축전기에 우리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올려놓는 순간 여기에 왜 전류가 흐르냐는 거지? 그지?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충전 패드에 1차 코일이 있고요. 내 핸드폰 안에 2차 코일이 들어있다 보면 돼요. 코일이 들어있어요. 근데 무선 충전기도 그 충전 패드는 이런 선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죠? 패드는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패드에다가는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차 코일에는 전류를 공급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공급되면 우리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쭉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기면 이 안에 들어있는 코일은 없던 자기장이 쭉 생기면 뭐야? 싫어하죠?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아래 코일의 자기장이 어떤 게 확 생기면 여기도 또 다른 자기장이 또 생기기 위해서 전류가 또 쭉 흐릅니다. 전류가 유도된 거죠. 그 유도된 전류를 모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선 충전 방식입니다. 무선 충전 방식은 당연히 교류를 연결해야 돼요. 아래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흘러야 위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전류가 꾸준히 흘러. 변화가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무선 충전은 당연히 교류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은 교류에서만 가능한 현상이에요. 11은 인덕션도 같은 원리입니다. 인덕션도 밑에다가 교류, 이게 이 표시가 교류라는 표시예요. 써놓으세요. 교류입니다. 이게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은 교류예요. 교류를 연결하면 1차 코일에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생기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장이 생겨. 그 요 판, 인덕션에만 쓰는 요 냄비, 프라이팬도 이것도 약간 일종의 코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코일에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전류가 유도가 되면서 저항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되게 저항이 큰 판이겠죠. 저항이 큰 판에 전류가 유도가 되면서 저항에 부딪혀서 열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인덕션 레인지구나.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불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에는 인덕션 여기 판에는 인덕션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릇이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아무 냄비나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열이 나는 건 아니야. 인덕션 판에다가 우리 막 저기서 시장 가서 사온 이만 양은 냄비 올려놓고 왜 안 그릇 치르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용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자, 금속 탐지기는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없을 텐데 군인들이 지뢰 같은 거 탐지할 때 그리고 숲에서 동전 찾을 때 동전 저번사에 찾으려고 어마어마한 장비 돌려야 돼. 아무튼 동전 찾을 때도 이용합니다. 무슨 소리냐? 금속을 지뢰라고 해요. 지뢰. 자기장 코일 나와있는데 코일이 하나 두 개 있죠?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데 탐지기 내부 코일, 내부 수신 코일. 오케이, 이렇게 해봅시다. 요 초록색 코일이 발신하는 거야.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금속 같은 경우는 그 자기장에서 자화되죠. 자화가 되면 얘도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잖아. 자석이 되어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위에 있는 요 코일 입장에서는요. 나는 코일이야. 지뢰 같은 코일인데 갑자기 어떤 자기장이 얘가 뿜어내는 자기장 말고 새로운 자기장이 이렇게 와. 그걸 감지하는 거야. 새로운 자기장이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걸 감지해서 뭔가 어떤 금속 물질이 있다는 걸 판단해내는 겁니다. 저희가 1차 코일, 2차 코일, 발신 코일, 수신 코일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원리에 의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금속들, 땅속에 묻혀있는 지뢰 같은 걸 찾을 때 이런 거로 찾습니다. 그리고 지뢰 탐지기라고 하죠.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삐 하면서 금속을 탐지할 때도 전자기후 현상이 이용됩니다. 오케이.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 했고요. 204쪽의 문제는 풀어볼게요.